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직장을 찾는 데 있어서 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복지 조건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바로 4대 보험이겠죠. 아유, 그렇죠. 네. 그 4대 보험 중에서 오늘은 산재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 홍성진 보험재정국장님 그리고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산재보험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이렇게 일하다가 다치면 받는 그런 보상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예. 가끔씩 뭐 산재보험에 대한 기사, 뉴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재보험이 누구를 위한 대상으로 그런 보험인지, 내가 취직하려는 회사가 가입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종종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명확한 정의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실까요? 네. 네.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한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의무보험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 한 명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업장이고 농업이나 어업 이런 부분들은 계절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인 경우에는 늘 한 명 이상 되면 모든 사업장들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공사, 면적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공사가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가 되고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수선 공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이면 적용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험이라는 게요. 미래의 위험, 불안에 대비해서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역으로 다른 말로 바꿔보면 당장에는 비용이 들어서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혜택이 확실하다면, 분명하다면 좀 가입자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혜택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산재보험의 경우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또는 질병이거나 우리가 흔히 이제 직업병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또는 이제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혜택이 됩니다. 네. 우선 이제 다치게 되면은 이제 병원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병원비를 부담을 해주고 또 치료를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돈을 못 버니까 그때 생활비 하시라고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게 되면 이제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고 안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장애가 남게 되면 그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 급여를 드리고 또 직업에 복귀를 하셔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한 재활급여를 또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이렇게 또 근로자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또 유족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족분들을 위해서 유족급여와 또 장의비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말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 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근데 네. 고용보험의 혜택도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실업 부분들인데 실업을 하게 되면은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평균 임금의 50% 정도 수준의 실업급여를 드리게 됩니다. 최대 한 120만 원까지 가입 기간에 따라서 90일부터 240일까지 이렇게 구직급여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직업훈련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럴 때 또 직업훈련도 이렇게 시켜드리고 또 사업주를 위해서는 각종 여러 가지 지원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대개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필요한 사업주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대부분의 지원 부분들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분들한테도 그렇죠. 혜택을 드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무슨 처벌이나 불이익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가입하지 않게 되면 이건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지 않으시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받으실 수가 사업주가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또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 보험에 가입했든 안 했든 간에 근로자가 다치게 되면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치게 된 이후부터 1년간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비용의 50%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 이외에. 그 조그만 돈으로 보험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큰 사고가 나게 되면은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가게문도 닫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또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의 어떤 고용을 좀 보장해주는 것, 보호해주는 게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산재보험의 혜택을 이런 아르바이트생, 또 임시직들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에 고용시장에서 이렇게 임시직 여러 가지 형태 부분들이 어려운 그렇죠. 일자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분들도 상시적인 근로자 1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직종이 뭐든 임금을 어떻게 받든 상관없이 이 산재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단 1분간 일하시다 다치셔도 산재 보험의 혜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뭐 자꾸 이제 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근로자에게는 좋습니다. 근데 기업에 도대체 좀 얼마나 부담이 가길래 이렇게 또 가입을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고용 산재보험에 들어가는 어떤 보험료 이게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또 가장 민감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가 실업급여도 받게 되니까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개 기업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영세사업주, 소규모 사업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보험료는 15,500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사업주는 한 9,000원. 그리고 근로자는 5,500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가 모든 부분들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전액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균 보험료는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급여라 그러면 한 17,000원 정도 월 이렇게 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급여라 그러면 한 2배 되니까 한 24,000원 정도 되나요? 34,000원 되나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내시게 되는데 특히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 아까도 불이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사업을 시작하신 지 14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고용보험도 똑같이 14일 이내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만은 꼭 이 부분들 잊지 마시고 사업을 시작하신다면은 14일 이내에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14일 이내에 꼭 가입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을 가입을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네. 이 실제 현장에서의 예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요즘에 해외에서 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중국의 우리 교포들도 많이 들어오시긴 합니다만 네.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언어 부분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안전 문제에 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 많이들 취업들 하고 계시는데요. 추락 사고 부분들을 당하신 중국 교포분이 계셨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이 사고를 당한 이후에 치료 부분들이라든지 또 휴업 기간 동안에 이 휴업급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지급을 받으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고치시고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한 다음에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가신 예도 있으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좋은 경우입니다만은 요즘에 특히 여러 가지 배달 이제 업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피자 가게도 그렇고 뭐 중국집도 그렇고 이랬습니다만 특히 불행스럽게도 어느 여수 지역에서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시내버스 한번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아이고. 피자를 배달하다가 그래서 불행스럽게도 이렇게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험급여로 유족급여로 한 9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이 사업주분께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또 마침 또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9천만 원의 50%인 한 4,500만 원을 이렇게 또 부담을 하시게 돼서 소규모 사업장인데 4,500만 원이면 굉장히 사업장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경우가 발생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크게 가게문까지 닫게 돼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아유, 네. 우선은 뭐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뭐 최우선이겠고 그렇죠. 오토바이 배달을 시킬 때, 네, 그런 걸 시킬 때는 산재보험에 꼭 좀 업주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받을 때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고용 산재보험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좀 받았거나 네, 제대로 이렇게 처리를 못 받았을 때 뭐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죠? 네, 우선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네. 그래서 사업주분들께서는 이 우편으로도 공단에 접촉하셔도 되고 내셔도 되고 팩스로 내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실 때는 저희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가 1588-0075번입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분들께서도 내가 산재보험에 들었는가 아니면 고용보험에 들었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럴 때도 저희 공단 홈페이지 오시면 그걸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안 되어 있으면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좀 미가입됐다고 이렇게 또 신고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가입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588-0075번 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에 대해서 추가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어떤 점 당부하고 싶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산재보험은 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14일 이내에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두리누리 사회보험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분들에 대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급여가 135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135만 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40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그 부분들의 50%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을 좀 덜어가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면 한 10개 사업장 보면 한 9개 사업장 분들께서는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데 1개 사업장 정도는 아직도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계십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이 사업주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워지시게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1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시게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경제가 많이 국제화되어 있어가지고 해외에 많이 출장도 가시고 또 해외 파견도 이렇게 나가시게 되는데요. 해외 출장의 경우는 당연히 이 산재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해외 파견이 되면 조금 더 장기간이 되고 또 일도 그쪽에 가서 지휘 감독을 받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국내법에 따라서 적용을 못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하셔가지고 공단의 승인을 받게 되시면 해외 파견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산재보험에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제도를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 제3세계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사회보장 협정이 맺어지지 않는 나라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꼭 이 해외 파견자 보험에 들으셔가지고 다시셔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생활하실 때도 이렇게 무리 없이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 파견했을 경우도 네. 보험을 들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기자님도 네. 지금 나와 계시는데 예. 뭐 고용 취업 쪽 취재 워낙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하시니까요. 산재보험 필요성, 중요성은 잘 느끼실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네. 한 자리 하고 계신데. 예. 그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들어서 이제 폐업에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사업을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납부했던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어떻게 좀 소급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그 돈은 그냥 이렇게 묻히게 되는 건가요? 폐업할 경우 가게를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여러 번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보험 가입 기간은 계속 누적해가지고 계산을 해드립니다. 아, 그러면 아니면 폐업을 해서 더 이상 장사를 안 하시면은 그렇습니다. 그 일정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요건이 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그 요건이 안 되면 그것이 쌓여서 이렇게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용산재보험 더 많은 분들이 좀 가입하시고 혜택도 두루두루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오늘 알토란 같은 정보들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의 홍성진 보험재정국장님,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